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매크로가 됩니다. 매크로. 영어로는 매크로. 뭐 마크로라고도 얘기합니다. 마크로 이렇게. 근데 우리 엑셀에서는 얘를 매크로라 그래요. 매크로.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순서를 나타내는 게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밥을 한다 그러면 밥을 한다 그러면 순서가 있죠.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쌀을 가져온다. 두 번째, 쌀을 씻는다. 그렇죠? 세 번째, 용기에 쌀과 물을 담는다. 네 번째 뭐다? 가열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뜸을 들인다. 이게 밥을 한다라는 개념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야, 쌀 가져와. 네, 쌀 가져왔습니다. 쌀 씻어. 이것도 쌀 씻는 것도 막 씻는 게 아니죠. 뭐 세 번, 두 번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쌀뜨물을 가지고 뭐 생선국을 끓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용기에다가 쌀과 물을 담아요. 그리고 뚜껑도 덮어야 되겠죠. 그건 생략했어요. 자, 가열한다고 말을 써놨는데 사실은 이게 전기로 가열하는 건지 가스로 가열하는지 장작으로 가열하는 건지 촛불을 키워서 가열하는 건지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냥 가열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속 끓이면 안 되잖아요. 불을 낮추고 뜸을 들여야 밥을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끝났잖아요. 여섯 번째는 사실 이제 밥을 먹는 건데 여긴 밥을 한다라고만 한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놀러 가서 야, 쌀 가져와, 쌀 씻어, 쌀과 물을 담아, 가열해, 뜸 들여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야, 누가 밥할래? 그래, 네가 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밥을 해라 라고 하는, 밥을 한다라는 말 안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구조가, 순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명령으로 밥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지만 이거를 실제 담당하는 사람은 다섯 가지를 나누어서 실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나와 있는데 합계를 다 계산해야 돼요. 합계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자, 합계 계산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오철구의 합계를 먼저 계산하죠. 두 번째 이지연의 합계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표까지 계산하면 힘들죠. 오철구라는 사람의 합계를 계산하고 우리 뭐합니까? 두 번째 자동 채우기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동 채우기 작업. 그렇죠? 여기에는 합계를 계산하는데 이 합계를 계산하고 나서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동 채우기를 착 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합계를 구하는 게 사실은 이것도 순서가 있잖아요. 이것도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오철구 합계 셀, 합계를 구하는 셀을 클릭한다. 여기를 클릭해야죠. 첫 번째. 두 번째 합계를 계산하는 수식을 입력을 해야죠. 그냥 합계를 계산한다 그러면 말이 그런 거지. 수식을 입력해야죠. 뭐라고? 는 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는 썸 해가지고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나요?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아래 항목까지 처리하겠죠. 그렇죠?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아이콘을 넣어놔요. 이런 아이콘 어디 갔어? 여기 도형이 있어요. 도형. 웃는 얼굴도 있고 네모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여기다 하나 그려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여기다 합계라고 써놔. 합계를 그래놓고 얘를 딱 누르면 합계가 촥 계산이 되게끔 하자 이거지. 쉽게. 누군가 와가지고 이거 합계 어떻게 계산해요? 그럼 이거 눌러봐. 이게 스위치야. 이거 누르면 합계가 착 계산이 돼. 그럼 딱 눌렀더니 합계가 착 나오게 하자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매크로라 그래요. 매크로. 예. 과정은 그렇게 설명해요. 뭐 책에는 뭐라고 쓰이냐면요. 간단히 말할 수 있을까? 명령들의 모임입니다. 그 명령들의 모임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규칙적으로. 이거를 묶어버리자. 예. 그래서 매번 이 따로따로 하는 작업을 시키지 말고 블록을 지정해서 이렇게 밥을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놓고 나서 야 이번에 밥을 해라. 그러면 이 5가지를 순서대로 짜르륵 처리하면 답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준비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파일이라고 있죠. 제일 왼쪽에. 예. 옵션 가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리본 사용자 지정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개발 도구라고 하는 항목이 선택되지 않았죠. 그렇죠? 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개발 도구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개발 도구라는 메뉴 탭이 뜰 거예요. 위에. 그래야 매크로라는 작업을 하고 매크로와 연관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켜면 지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가보세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 리본 메뉴라는 거 저 위에 떠있는 메뉴판이죠. 그렇죠?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 개발 도구가 선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 개발 도구라는 거를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정기시험에서는 개발 도구를 직접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정기시험이 사라지잖아요. 상설시험만 있잖아요. 상설시험장에는 개발 도구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수검자한테 물어봤어요. 개발 도구 우리 큰애한테 시험 볼 때 야 개발 도구는 어떻게 돼 있냐 했더니 열려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댁에서 어차피 뭐 책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파일에서 옵션에 가서 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있는 개발 도구 한 번만 해놓으면 계속 떠 있어요. 여기 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또 하나 매크로에 가면 보안이라고 있어요. 보안. 매크로라는 곳에 가면 저 앞쪽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어요. 이게 4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필기시험에 나와요. 모든 매크로 안 열겠다 내가. 왜냐면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매크로가 일종의. 근데 매크로 바이러스가 있어요. 매크로는 엑셀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글에도 있어요. 엑셀에도 있고 다 있어요. OA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가 포함된 데이터는 파일은 열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악성 코드가 다루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는데 알림은 표시해 줄 거다. 알림. 이거 매크로 들어있는데 너 이거 할래? 그래도 할 거라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노란 띠가 생기면서 매크로 보안 경고를 메시지 해주는 게 있어요. 4번째 거는 뭐냐면 매크로가 있든 없든 다 알아서 열어라는 뜻이에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예. 2번째 게 기본값으로 돼 있어요. 2번째 거. 예. 취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열면은
매크로 보안에 의해서 경고 메시지가 떠요. 요 메뉴판 밑으로 노란 띠가 생기면서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걔를 꼭 눌러서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편집 사용을 눌러야만이 매크로 보안에 걸리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한번 해준다라는 거.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클릭해 보세요. 아무 때나 있다가 일로 올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가 올 거예요. 다른 데 있다가 일로 올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있다가 오는 게 편해요. 이 처음에 있다가 일로 오는 게 편해요. 아무 때 있어도 와도 돼요. 자, 시작하면 첫 번째가 여기를 와야 돼요. 클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는썸이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 수식이라는 메뉴 가서 자동화를 눌러도 돼요. 그럼 알아서 는썸하고 이게 함수가 수식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엔터를 치겠죠? 엔터. 이게 이제 수식을 입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365 결과가 나온 셀을 클릭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얘를 드래그 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착 하고 결과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두셔도 되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저 밑에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일은 하되 제일 먼저 일로 와야 되고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명령을 걸어서 합계를 구해야 되고 합계를 구하고 나면 그 구한 결과 셀을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를 드래그 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나머지 자동 채우기 구간을 완성을 시켜야 되고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된다 하는 거. 아까 요 순서에는 제가 넣어놓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럼 항상 지금 3번, 4번, 5번 했잖아요. 제일 먼저 여기 왔죠? 계산했죠? 엔터 눌렀죠? 다시 내려온 거를 올라가서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 훑었죠? 매번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얘를 매크로로 저장을 하자. 매크로로 저장하자. 근데 이 책의 교재를 집필하신 선생님하고 제 의견은 약간 달라요. 체계대로 하면 0.5초 내지 1초가 빨라요. 그런데 실수를 하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책은 속결법이에요. 속결법. 쉽게 말하면. 스탠다드법은 아니고요. 우리 교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매크로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교재에서는 도형 또는 단추를 그린다. 예. 그 그려놓은 개체에 매크로를 적용한다. 매크로 순서에 따라서 작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요. 일반적으로 매크로 작업, 이제 표준형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매크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도형 또는 단추를 그린다. 그 그린 개체에 매크로를 적용한다. 순서가 약간 다르죠, 그렇죠? 약간 순서가 달라요. 근데 아래 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실수를 안 해요. 위에 거는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를 안 한다는 전제에 해보면 이 교재대로 하는 게 좀 빨라요. 1분이라도 빨라요. 그래서 책대로 하기가 조금 불안해 보여요. 실수하실까봐. 예. 일단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 있는 표준법을 먼저 해보고 할게요. 같이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 교재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일 앞에다 두세요. 아무데나 일단 두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기록할 겁니다. 매크로를 기록할 거예요. 그럼 매크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름을 등록해 놔야 되는데 이 시험 문제를 잘 보시면은요.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다? 합계예요. 합계. 얘는 필기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화면은 필기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화면이에요. 매크로 이름은요. 빈칸이 들어가도 안 되고 숫자로 시작해도 안 돼요. 글자로 시작해야 돼요. 문자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빈칸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쓰던 이건 나중 문제니까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하래요. 그러면 쓰고 확인 누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록 중지로 변해요. 확인하셨어요? 기록 중지. 기록 중지를 다시 누르면 매크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매크로를 하다가 망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그럼 기록 중지 누르세요. 근데 교재대로 하면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매크로 기록 누를 거예요. 망쳤으니까 매크로 기록 누르고 합계를 다시 쓸 거예요. 합계. 확인 누르면 어라? 합계 매크로 있는데 어떻게 할래? 바꿀래? 그럼 예 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잘못된 매크로가 사라지고 지금 매크로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에 의해서 요 해당 셀로 올 거예요. 그리고 는 썸 괄호 열고 블럭을 잡든지 아니면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누르시든지 간에 이렇게 네 가지 과목의 합계를 계산하는 수식을 써야 돼요. 는 썸을 직접 키보드로 쓰시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를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고 나면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요 해당되는 셀을 자동 채우기 하기 위해서 위에다 클릭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를 하겠죠? 그 이대로 둬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해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끝났잖아요. 막 이 불필요한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개발 도구에 가서 이제 중지해야 돼요. 그럼 녹화 끝났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중간고사 성적 합계 구하기 시작! 그러면 첫 번째 팔다리 운동, 두 번째 숨쉬기 운동, 옆구리 운동, 우리 체조 하듯이 구분 동작을 보여주니까 구분 동작. 첫 번째 여기 와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조교가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한번 지워보실래요? 아무데나 두셨다가 매크로라는 두 번째 항목이 있을 거예요. 매번 매크로 두 번째 항목 얘 눌러가지고 요 합계라는 매크로를 실행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답이 착 나오면 된 거예요. 자, 지우고요. 얘를 지우고요. 매크로에 가서 개발 도구에 가 있는 두 번째 매크로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합계라는 매크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얘를 실행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매크로를 실행했더니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매크로를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 매크로를 삭제하시고 여러분 편집 누르면 안 돼요. 편집 누르면 이상한 코드가 나와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필기시험에는 나오는 용어인데 우리가 직접 실기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죽어나요. 그래서 끝에 있는 거 닫아버리면 돼요. 닫아버리면 다시 엑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다, 오류가 났다 그러면 뭐 해라? 삭제하자. 삭제하자.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가 일로 올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합계. 확인. 자, 첫 번째 동작. 팔다리 운동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다. 그 다음 팔을 위아래로 휘적거린다. 는 썸 해서 블럭을 잡아서 합계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거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위에다 클릭했고 자동 채우기를 드래그 하든지 더블 클릭해서 나머지 계산을 완료한다. 이대로 둬도 되고 여기를 클릭해놔도 되고 뭐 상관없다. 구분 동작 끝났잖아요. 그럼 뭐 한다? 기록 중지. 꼭 기록 중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매크로 작업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크로 작업을 한다. 매크로 작업을 한다라고 할 때 뭐를 누른다? 아까 여기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걸 했잖아요. 매크로 기록.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과정들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뭘 한다? 기록 중지를 꼭 누른다. 기록 중지를 꼭 누른다. 요 매크로 기록 눌러가지고 어떤 매크로를 입력할 거 아닙니까? 입력을 하게 되고 뭐 작업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도 하고 여기는 메뉴판에 가서 뭐를 또 이렇게 수식에 가서 얘도 눌러보고 에이 안에 취소하고 또 다시 딴 데 가서 뭐 글자를 써보기도 하고 에이 안하고 에이 안해.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망한 것 같아. 그럼 뭐 해라? 기록 중지를 꼭 눌러야 된다. 잘했던 못했던 간에 마지막은 무조건 기록 중지를 누른다. 그 잘못된 매크로가 있으면 삭제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우리는 뭐 삭제하고 자식할 게 아니라 매크로 두 문제가 나오니까 그 매크로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번 매크로에 가서 합계를 실행해라 라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아무 도형이나 그려볼 거예요. 그냥 사각형을 그리던 뭐 동글뱅이를 그리던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뭐 색깔을 빨갛게 하라면 빨갛게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여기다 글자를 쓰래요. 무슨 글자를 쓰라고 하냐면 매크로 이름하고 똑같은 글자를 쓰라 그래. 합계. 근데 시험 문제 이거는 나와요. 이 도형의 크기는 지정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되고 딱 크기를 정해주거든요. 그건 좀 이따 연습해 볼 거니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 도형을 딸깍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이 되게 해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럼 매크로 지금이야 뭐가 있다? 합계란 매크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얘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가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죠? 누르면 작동돼요. 얘를 누르면 작동돼요. 자, 그러면 이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어. 도형을 잘못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한다? 클릭하면 안 돼요. 매크로가 작동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클릭하세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렀다 클릭하면 개체가 선택되니까 지우시면 돼요. 자, 도형의 크기를 조정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도형의 크기를. 시험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다가 두 줄 두 칸 크기만큼 뭐를 만들래요. 여기다가 두 줄 두 칸짜리 도형을 그리래요. 여기다가 세 줄에 걸쳐서 도형을 그리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뭐 직사각형으로 그리세요. 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그리세요. 그리라고 할 거거든요. 그릴 때 그냥 그리면 뒤죽박죽 그려지니까
Alt 키를 누르고 그리면 돼요. Alt 키. 여기다 놓고 대략 모서리에다 놓고 Alt 키를 놓고 그리면 정확하게 그려지나요? 셀의 크기만큼?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셀의 크기만큼 마우스가 이렇게 틱탁탁 튀어다니나요? 예. 그렇게 해서 셀의 크기만큼 그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요, 여기다 그려라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마우스로 먼저 드래그 해놔요. 그리고 이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뭐 직사각형을 그리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리던 간에 그릴 때 여기다 놓고 이렇게 Alt키 안 눌러도 그려질 수는 있어요. 이거는 망친 거고 이것도 망친 거지만 대략 그리면 딱 맞잖아요. 그렇죠? 굳이 Alt키 안 눌러도 돼요. 예. Alt키를 누르면 셀의 크기만큼 정확하게 딴 데로 삐져가지 않고 이렇게 딱딱딱 그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이제 글자를 쓰는 셈이에요. 책에는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요, 합계라고 쓰래요. 합계. 그리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래요. 무슨 합계란 매크로를 지정하래요. 확인 누르면 매크로가 들어가요. 지금은 모르지만 다른데 클릭했다가 와서 보면 이제 손가락 표시로 변해요. 이때 누르면 매크로가 짠 하니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도형 지울게요. 지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클릭하세요. 그리고 지워버리시면 돼요. 딜리트. 도형만 그리는 건 아니고요, 단추를 그릴 때가 있어요. 단추 그리는 거 연습해 볼게요. 지금 이 책에는 요 자리에다가 단추를 그려서 작업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문제지에 보면 단추는 어디 있냐면요, 개발도구 컨트롤 그룹에 가시면 삽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엑스 컨트롤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그때 양식 컨트롤 첫 번째가 단추예요.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대략 그리시면 돼요. 얘는 그리자마자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나오죠. 오른쪽 버튼 안 눌렀고 그리자마자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하는데 단추가 매크로 지정하는 명령이에요. 단추를 선택하면 돼요. 단추. 여기다가 합계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여러분 혹시 네이버에 회원 가입해 본 거 기억나세요? 어디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하면 아이디 입력하세요, 뭐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뭐 닉네임 입력하세요, 뭐 연락처 입력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눌러요? 가입하기란 단추 누르잖아요. 그러면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 명령 단추가 요 단추예요. 요거 지금 보시는 이 단추가 실행 단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터넷상에서 뭐 회원 가입한다든지 뭐 가입 취소라든지 아니면 뭐 우편번호 보기라든지 뭐 검색하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명령을 실행할 때 쓰는 기능이 요 단추 기능이에요. 얘는 클릭하면 바로 명령이 작동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클릭하시면 돼요. 지우시면 돼요. 얘도 지울게요. 매크로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도 지울 거예요. 다 지웠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죠? 깨끗하게 정리된 거잖아요. 자, 매크로에 아무것도 설정해 놓은 거 없고요. 도형이나 단추 그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1번 문제 여기다가 단추를 그려가지고 여기 합계를 연결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먼저 선언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뭐? 합계, 확인. 오철구라는 사람이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클릭하겠죠? 그 다음에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누르시던 는 썸을 쓰시던 간에 이 오철구라는 사람의 4과목의 합계를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나서 합계를 클릭하고 나서 나머지를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던 더블 클릭하던 간에 완성을 해야 되고요. 요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매크로가 마무리가 됐는데 반드시 꼭 뭐를 하라고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꼭 눌러야 돼요. 이거 안 누르면 꽝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숙달이 안 되는 사람은요, 기록 중지를 언제 누르냐? 못 눌러요. 그래 놓고 다른 매크로 명령을 이제 다시 문제를 두 번째 문제 입력하다가 맥혀버린다 이거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망치면 망친 데까지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 누르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매크로는 완성이 됐어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단추나 도형을 그릴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문제지는 여기다가 단추를 그리래요. 여기다. 자, 문제 뭐라고 쓰이냐면은 B 14번째부터 C 15번째 셀에 여기다가 단추를 그려놓고 합계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요. 잘 보셔야 돼요. 매크로 이름이 합계면 글자도 합계고요. 매크로 이름이 뺄셈이면 글자도 뺄셈이고요. 매크로 이름이 서식 지정이면 글자도 서식 지정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글자를 입력하라는 말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다 뭐라고 그려야 되겠죠?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 제일 위에 있는 거 얘를 클릭해 가지고 Alt 키를 눌러서 그려도 되고 그냥 드래그 하셔도 돼요. 대략 비슷하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는 합계를 지정하라는 얘기죠. 합계를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합계라고 쓰시면 돼요. 이 단추는요, 단추에다 글자를 쓰면은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딱 맞춰서 글자가 딱 중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부장님 합계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눌러! 계산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5점. 5점. 예. 두 번째 매크로. A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 문제를 읽어볼 겁니다. A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 여기를 빨갛게 색을 칠할 거래요. 그럼 이제 홈탭에 있는 요 페인트통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칠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굳이 안 칠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칠하고 그럼 그게 끝이에요.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예요. 글자도 채우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채우기라는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곳에 있어도 되고 굳이 이렇게 블럭을 잡고 시작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있으면 되죠.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뭐? 채우기. 확인. 그러면 채우기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셀을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다? 홈 탭에 가서 가가 옆에 보면 노란색 페인트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에 있는 빨간색이 있을 거예요. 표준색에 있는 빨간색. 대충 뻘거스러워 보이는 거 찍으면 안 되니까 정확히 표준색에 있는 빨간을 클릭해요. 끝났죠?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하셔도 되고. 끝났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를 해야 된다?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 중지 누른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으니까 연결을 해야 되겠죠. 명령을.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란 사각형을, 도형을 2의 14번째부터 F 15번째 두 줄 두 칸에 맞춰서 그리고 채우기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이 도형을 클릭하면 채우기가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래요. 자, 블럭을 잡고 나서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에 가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할 겁니다. 시험 문제 써 있잖아요. 자, 도형에 가서 사각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가지고 여기다 그리래요. 대략 비슷하게 그리래요. 그리고 뭐하라? 채우기라고 입력하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크로를 연결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매크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채우기 매크로인지 합계 매크로인지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채우기라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자, 보세요. 아까는 이렇게 우리가 연습한다고 빨갛게 해놨는데 얘가 원래는 노란색이었죠. 채우기가 없었죠. 뭐 노란색에도 상관없겠죠. 이럴 때 이 채우기라는 단추를 누르면 빨갛게 칠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단추, 여기 있는 색깔이 뭐 채우기 없음으로 됐던 흰색이 됐던 간에 이 채우기라는 도형을 클릭하면 흉 하고 빨갛게 칠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점 맞춘 거예요. 예.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연습한 거냐면 표준 방식을 사용했어요. 표준 방식. 표준 방식을 사용한 거고요. 우리 교재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교재대로. 어떤 게 편하실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하시는 게 수월해요. 자, 볼게요. 먼저 이 단추 지울 거예요.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하고 지우고,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하고 지우고, 합계 결과도 지우고, 여기 있는 색깔도 하얀색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채우기 없음이나 하얀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 있는 매크로에 가서 아까 채우기 매크로도 삭제하시고 합계 매크로도 삭제하세요. 다 지워놓고 이제 다시 해볼 거예요.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단추 또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할 거예요. 아까는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나서 단추나 도형을 그리고 연결했는데 이 책에는 그려가면서 바로 지정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해설은 책에 있는 대로 되어 있으니까 해설 보지 마시고 제 설명 들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뭐를 할 거냐면 B 14번째부터 C 15번째 두 줄 두 칸에 먼저 단추를 그릴 거예요.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는 첫 번째가 단추니까 얘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 그리라고 했는데 얘는 그리면 자동으로 뭐가 뜨죠? 매크로 뭐를 연결할래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매크로 만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합계라는 매크로를 연결할 거야. 합계. 근데 합계라는 매크로가 없잖아요. 여기. 새로 만들게 하시면 안 되고 기록을 누르세요. 기록을 누르면 너 합계라는 매크로 이제 만들어가면서 할 거네. 그러니까 매크로가 떠요. 아까처럼.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매크로를 망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기록 중지를 무조건 눌러야 된다 그랬죠? 망쳤다고 생각하면. 망쳤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아까 오른쪽 누르고 지워버릴까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자, 다시 삽입에 가서 단추를 여기다 다시 그릴 거예요. 단추를 다시 그리는데 합계 매크로가 있죠? 망친 거 있잖아요. 편집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편집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매크로를 새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합계라는 매크로는 기록이 2번 다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얘는 지우고 매크로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망친 게 있잖아요. 얘를 지우고 삭제하시고 다시 하셔야 돼요.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하시면 이 번거로운 게 하나 생겨요. 다시 삽입에 가서 단추 누르고 그리고 마우스를 띄면 합계라는 매크로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기록을 하면 돼요. 기록.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를 겁니다. 이제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합계라고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매크로 중이니까 글자도 쓰시면 안 되고 명령을 실행해야 돼요. 여기 클릭하고 는썸 가로 열고 블럭 잡고 괄호 안 닫아도 상관없죠. 엔터. 다시 합계 계산한 걸 클릭하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를 처리하겠죠. 그렇죠? 요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를 해라? 마지막은 무조건 기록 중지 누른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합계를 고쳐야 되잖아. 글자를요.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하고 합계. 자, 합계란 글자를 누르면 도형을 누르면 단추를 누르면 합계가 쫙 나오겠죠. 두 번째 문제는 2의 14번째에서부터 F 15번째 여기다가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도형 그리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에 가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Alt키 눌러서 그려도 되고 그냥 잘 그리시면 돼요. 근데 도형은 그냥 그리면 끝나요. 도형은 본래 단추는 매크로를 연결하는 명령이라서 단추는 작동이 되는 건데 도형은 그리면 그게 끝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다가 글자를 쓰시면 돼요. 채우기라는 글자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매크로를. 근데 매크로를 지정하려고 보니까 없잖아요. 채우기라는 매크로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채우기라고 쓰시고 이 채우기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할 거예요. 채우기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할 겁니다. 자, 채우기 이름, 매크로 이름 맞습니까? 라고 하면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기억나시는 대로 여기 블럭 잡고 홈에 가서 가가가 옆에 있는 페인트 톤 가가지고 빨간색을 눌러주면 칠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끝이잖아요.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뭐를 해라? 기록 중지 누르면 끝나요. 예,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색깔이 빨간 게 아니라 뭐 노란색이 되든 무슨 색이든 돼 있었을 텐데 이 채우기라는 단추를 누르면 빨갛게 칠해지겠죠. 그럼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 도형 글자 쓰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형을 그릴 때는요. 자, 지금 보세요. 제가 도형을 하나 그릴 텐데요. 여기다 채우기라고 쓰면은요. 글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왼쪽 위로 올라가죠. 요 이전 버전에서는 얘가 중앙에 들어가요.
2007까지는요 얘가 알아서 정중앙에 들어가요. 근데 2010, 2016으로 가면서 얘가 왼쪽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혹시나 이 글자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지정하시오라고 나오면 홈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주셔야 돼. 네. 안 그러면 안 돼요. 얘가 왼쪽 위로 돼 있으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얘를 가로 세로 가운데 놔두셔. 그러면 이렇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딱 놓으셔야 돼. 그런 말이었을 때 굳이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 하라는 말이 없는데 하면 틀린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 틀린 거고, 하라고 했는데 못하면 틀린 거고. 자, 기출 01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쭤볼게요. 이 교재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수월할지 표준 방식으로 하는 게 수월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매크로를 먼저 작업을 해요. 그러면 실수를 하더라도 얘는 되게 편해요. 덮어쓰기가. 그리고 이제 도형을 그리거나 단추를 그려서 단추는 자동으로 매크로가 연결되니까 클릭하면 되고, 도형은 글자를 다 써놓고 매크로 연결하면 되는 거고, 교재는 도형이나 단추를 먼저 그려 나가면서 거기다가 매크로를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됐나 볼게요. 두 번째 183쪽의 문제와 184쪽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책에서는 먼저 단추를 선택하고 나서 그려놓고 나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재대로 한번 진행해 보죠. 뭐. 자, 여기 지금 수령액을 계산해야 돼요. 수령액 계산하는 거는 는 해가지고 본봉 여기다가 더하기 수당 빼기 세금, 이거를 자동 체계하면 돼요. 한 번은 연습하셔야 돼요. 계산법을. 만약에 여기 있는 색깔을 노랗게 칠하시오. 그러면 여기 가서 노랗게 딱 클릭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노랗게 누른다라는 것까지만 연습해 보시면 돼요. 예. 자, 매크로 이름은 수령액이에요. 그럼 단추를 그리던 도형을 그리던 글자는 뭐다? 수령액이에요.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B 14번째 에서부터 C 15번째 여기다가 단추를 그릴 거래요. 요 두 칸에 맞춰서 개발도구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얘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수령액이에요. 근데 수령액이란 매크로가 없으니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 확인 누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수령액이란 매크로가 이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다 그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간다? 요 수령이라는 글자가 놓여있는 첫 번째를 클릭해 갖고 는 본봉자리 클릭해 주고 더하기를 수당, 거기서 빼기 세금. 그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 거예요. 엔터. 그리고 위에 처음에 계산한 이 수령액을 아래까지 자동적이 쭉 훑겠죠. 그렇죠? 요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하셔도 되고. 다 끝났으니까 뭐를 하라? 기록 중지 누른다. 여기다가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해 가지고 뭐 텍스트 편집 눌러도 돼요. 뭐라고 쓴다? 채우기라고 쓴다. 아, 정정. 수령액이죠? 수령액. 왜 아까 글자를 왜 잘못 썼지? 수령액. 잠깐만. 얘도 채우기라고 제가 썼네. 수령액인데 잘못 썼죠, 지금요.
글자를 잘못 썼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틀린 건 아니고요. 틀렸어요 지금. 수령액 맞네. 수령액. 여기 글자 수령액은 고치긴 건 쉬워요. 자 보세요. 이 글자는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하고 글자를 고쳐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수령액이라고 써야 되는데 모르고 수랑액 글자를 잘못 쓸 때도 있잖아요. 매크로 이름을 잘못 쓸 때 있잖아요. 그럼 매크로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어려워요. 그럴 때는 요 매크로에 가서 요 수령액이라는 글자를 잘못 쓴 매크로를 옵션 눌러요. 옵션. 그리고 여기다가 설명이나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편집을 눌러가지고 글자를 고칠 때는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는 수령이라는 글자를 고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실수하면 되게 힘들어요. 뭐든지. 이런 단추의 글자는 쉬운데 매크로 자체 글자를 잘못 썼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매크로에 가서 잘못된 매크로를 삭제하시고 다시 하셔야 돼요. 불편하겠지만. 자, 이제 수령에 클릭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A 세 번째부터 F의 12번째까지 여기다가 홈 탭에 가시면 가가가 옆에 모든 테두리 두르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 두르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두를 거예요. 그게 테두리라는 매크로예요. 자, 블럭을 잡고 어떻게 한다? 가가가 옆에 보시면 모든 테두리라는 걸 누르시면 돼요. 현재는 테두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테두리로 바꾸면 가로 세로가 다 테두리가 둘러지는 그렇게 매크로 하나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E의 14번째부터 F 15번째 두 줄 두 칸에다가 빗면이라는 도형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테두리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이 매크로를 작동시킬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블럭을 잡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가서 빗면이란 단추가 어딘가 찾아보세요. 12각형 밑에 있어요. 세 번째 줄 두 번째가 빗면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색깔이 파란색 바탕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거예요. 뭐라고? 테두리. 단추는 그리자마자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도형을 그리고 나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 글자를 쓰셔야 돼요. 먼저 쓰시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겁니다. 이때 매크로 이름이 테두리죠. 근데 테두리란 이름으로 된 매크로가 없으니까 기록을 누를 겁니다. 기록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를 거고요. 자, 이제는 이제 그대로 아까처럼 연습한 대로 블럭을 잡고 홈 탭에 있는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 선에 가서 모든 테두리를 누를 겁니다.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되죠. 그렇죠? 그 이제 매크로가 끝났으니까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꼭 눌러야 된다라는 거. 꼭 눌러야 된다는 거. 요거.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얘는 끝난 거예요. 교재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공입원 문제는요. 판매 가격이나 판매 수량 이 두 가지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를 거예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평균란에 와가지고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는
AVER 에버레이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버레이지를 쓰고 괄호 열고 블럭을 잡고 괄호 닫고 괄호를 닫다 난 다음 뭐 엔터 치면 이 평균이 나오고 얘를 자동 채기하면 옆에도 평균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매크로예요. 그렇죠? 그럼 이대로 두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꼭 뭐를 누른다? 기록 중지 누른다. 매크로를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결과를 지우고 다시 매크로를 지정하면 돼요. 이때 평균이란 매크로가 이미 있으니까 덮었을까요? 그럼 예 하시면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G3부터 G4까지 여기다가 단추를 그릴 겁니다. 단추. 자,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드래그 하는데 마우스를 띄자마자 어떤 매크로입니까? 그러면 평균 매크로입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확인.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쓰시면 돼요. 단추는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딱 돼서 들어가요. 자, 이제 평균 지운 거를 지워 놓고요. 평균이라는 글자가 있는 단추를 누르면 차탄이 평균이 나오겠죠. 이상 없이 잘 나왔어요. 그렇죠? 예. 두 번째. D4부터 이 13번째까지 결과 평균 빼고 여기에만 홈 탭에 가면 가가가 옆으로 가서 저 표시 형식에 가면 쉼표 스타일 있잖아요. 쉼표 스타일. 얘를 콩 찍을 거예요. 원래는 얘가 일반으로 돼 있던 애인데 얘를 쉼표 스타일로 찍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일반으로 돌려놓고요. 예.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지정해 주는데 매크로 기록을 누르는데 매크로 이름 뭐다? 쉼표. 확인.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매크로가 지정이 연결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홈 탭에 가서 쉼표 스타일을 찍는다. 그렇죠? 그리고 끝났으니까 다른 데를 클릭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누르면 되죠.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계산하는 매크로를 넣어주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이런 걸 하고 합계나 평균 계산하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테두리 선을 그릴 거냐, 뭐 쉼표 스타일을 찍을 거냐, 제목 라인을 빨갛게 칠할 거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나와요. 예. 그 다음에 G6부터 G7까지 두 줄에 걸쳐서 삽입, 도형, 기본 도형 그룹에 있는 육각형이 있어요. 육각형. 끝에 세 번째네. 칠각형 왼쪽에 있는 육각형. 얘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글자는 쉼표.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겁니다. 이때 쉼표라는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얘가 원래는 일반이었어요. 일반이었던 애인데 쉼표를 찍었죠. 그렇죠. 자, 이제 이것도 문제예요. 잘 보세요. 얘를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 평균이 됐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보이죠? 얘네들이 아까 쉼표가 아니라 일반이었을 때 평균을 계산하면 이 자리가 아까 뭐였냐면 일반이었었어요. 일반. 그래서 여기를 평균을 계산하면 일반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쉼표 명령을 걸고 나서 얘네들이 쉼표가 찍혀 있는 애들을 평균을 계산하면은요 결과도 쉼표가 찍혀요.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자리가 원래는 1번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1번 답이 되는 거고 쉼표를 누르면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을 다시 확인하려고 평균을 누르면 이 평균도 위에 있는 영역에 영향을 받아서 쉼표 스타일로 찍히는 것 뿐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이것이 매크로라는 문제입니다. 결론을 한번 줘볼게요. 매크로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교재대로 한다면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매크로를 적용하면 매크로를 따라서 작업하면 되고, 표준화는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나서 단추를 그리고 도형을 그리게 되고 거기다가 적용하면 되고, 이때 시험에서는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기록 단추를 누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들을 이제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기록 중지를 누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항상 요거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누른다. 그래서 매크로를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홍이라고 쓰겠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을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꼭 기록 중지를 누른다. 꼭 그렇게 한다. 필기심에 나오는 용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까 우리 매크로 기록 누르면 매크로 이름에는 뭐라고 했어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숫자로 시작해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실기시험에는 얘를 안 물어보는데 컨트롤하고 뭐를 누를 거냐 이거 안 물어보는데 필기시험에 이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 컨트롤 A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A를 누르면 이거예요. 아까 평균 계산할 때요. 평균 계산할 때 평균이 에버레이지 아닙니까? 평균이 에버레이지니까 컨트롤 A를 누르면 평균이 작동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컨트롤 A 누르면. 그런데 여러분 컨트롤 A 누르면 뭐가 돼요? 자 보세요. 컨트롤 A 누르면 뭐가 돼요? 자 이거 평균 제가 지우고요. 컨트롤 A 누르면 평균이 됐죠? 제가 여기 있는 평균이란 단추를 누른 게 아니라 아까 이 매크로에 평균이란 매크로에 옵션에 가서 아까 처음에 지정하지 않았지만 컨트롤 A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A를 누르면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거든요. 그럼 전체 선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컨트롤 쉬프트 A를 눌러요. 이 A를 대문자 A를 누른다고. 대문자 A. 대문자 A.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 모두 선택하는 기능이 되고 컨트롤하고 대문자 A,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평균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요 매크로를 우리가 만들 때 여기 들어가는 컨트롤 하는 글자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영어, 대문자, 소문자, 한글 다 사용할 수 있다. 안 돼요. 영문자만 쓰는 거예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함수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지만 매크로 키, 바로하기 키에는 대문자, 소문자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근데 여기다 소문자로 C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C 누르면 본래 컨트롤 C가 복사잖아요. 근데 여기다 컨트롤 C를 적용해버리면 이 매크로가 작동되는 거지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매크로 키는 일반적인 기능에 있는 키보드 성능 기능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문자 C를 누르는 거를 적용을 해요. 대문자를 누르는 거. 소문자는 컨트롤 A 그러면 전체 선택, 컨트롤 B 하면 진하게, 컨트롤 C 하면 복사,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명령이 안 먹기 때문에 대문자를 걸어주면 좋다. 그 다음 현재 통화 문서, 지금 작업하는 이 문서에 매크로를 넣어줄 거냐 아니면 새로운 통화 문서에 적용할 거냐 이런 거. 이거 이때 매크로 저장 위치가 뭐뭐 있는지를 물어봐요. 세 가지.
매크로 저장 위치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러면 현재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세 가지가 아닌 뭔가를 고를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설명은요. 말 그대로 설명해요. 디스크립션. 이 매크로는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입니다. 아니면 테두리 선을 그리는 매크로입니다. 라고 설명을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매크로의 이름을 잘못 썼어요. 이 매크로가 만약에 홍이 아니라 홍길동인데 모르고 홍만 쓴 거야. 그럼 이 매크로를 어떻게 이름을 고친다? 편집에 가서 이 홍이라는 글자를 홍길동이라고 고쳐주면 돼요. 홍길동을 고쳐주면은 매크로의 이름이 홍길동으로 바뀌어요. 매크로 이름은 편집에 가서 고치는 겁니다. 여기 뭐 평균, 쉼표, 홍길동 이런 거는요. 여기서 고치는 거고요. 매크로에 들어있는 설명을 고칠 때는 옵션에 가서 고치는 거. 옵션에서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도 옵션에서 고치는 겁니다. 매크로의 내용 자체를 고칠 때도 편집에 들어가겠죠. 이 내용을 고칠 때. 근데 이거 우리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을 고치는 거는 물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도 안 나오더라고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서 안 내긴 해요. 자, 매크로 기록할 때 처음에 매크로 이름은 영어나 우리말, 문자로 시작할 수 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공란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새 통합 문서의 위치, 매크로 저장되는 위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아닌 걸 물어보는 게 필기시험에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설명, 이 매크로에 대한 그냥 설명이에요. 부가 설명. 실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가 설명을 기록하는 곳이 있다.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만 사용할 수 있다.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키는 일반적인 컴퓨터에 있는 기능 키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컨트롤 C라고 써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사 기능이 멈춰버린다. 그래서 대문자 C를 누르면 소문자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대문자 C를 누르면 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매크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